안녕하십니까. 6월의 첫날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해서 아침 인사드립니다. 조국 전 법무장관이 새로 낸 책 제목 조국의 시간입니다. 서울시장, 부산시장 재보궐선거 패배한 여당 더불어민주당은 이 책 조국의 시간으로 의견 분분한 당 입장 정리하기 쉽지 않은 시간이겠죠. 대권 주자들 옹호하는 주자도 있고 그렇지 않은 주자도 있습니다. 잠시 뒤에 후자 쪽이죠. 박용진 의원의 이야기 듣겠습니다. 33번째 야당 패싱 장관급이죠. 김호수 검찰총장 오늘부터 임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이석 돌풍이란 말에 이제 신드롬이란 말까지 붙습니다. 야당 당권뿐 아니라 전체 대권 판도까지 흔들 현상일까요? 3부에서 장경태, 허은하 두 여야 위원의 토론으로 정치권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한국에 코로나 백신 55만 명분 준다고 한 거 2배 분량으로 이번 주에 국내에 들어온다고 합니다. 얀센 백신이죠. 이건 천은미 교수와 함께 2부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의병의 날이라고 합니다. 임진왜란 때 박재우, 홍위 장군이 처음 의병을 일으킨 날이라고 하네요. 2021년 6월 1일 화요일 의병의 날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시작합니다. 조국 전 장관의 회고록 조국의 시간 이 책 두고 여당 의원들 내부에서 반응이 많이 갈리네요. 대권 주자들도 그렇습니다. 이낙연, 정세균 전 총리는 이 회고록 출간을 옹호하는데 또 다른 목소리를 내는 주자가 있죠. 김포공항 부지의 이른바 스마트 시티를 건설하겠다는 공약도 내놓은 대권 주자입니다. 박용진 의원입니다.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박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박용진입니다. 예, 먼저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공약 이것 좀 먼저 좀 여쭤보겠습니다. 김포공항에 스마트 시티 세우신다 이런 공약인데 이게 스마트 시티가 일단 뭡니까? 이 개념이? 다들 처음 듣는 분들은 예. 공항에 비행기가 오고 가야지 왜 집 얘기냐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요. 예. 그 부동산 때문에 이제 뭐 시끄러워지기 시작한 게 뭐 파리 대책이다, 이사 대책이다 이렇게 대책들은 나왔죠. 예. 거기서 공급하겠다는 집을 다 합치면 200만 채 정도가 된다는데, 근데 문제는 가장 그 시끄러운 서울 집을 어디에 얼마나 어떻게 지을 거냐는 거예요. 예. 그런 부지가 지금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왔던 얘기가 태능의 입사, 부지를 좀 이용하는 방법 이런 등등이 나왔었는데. 저의 박용진의 모델, 박용진식 모델의 핵심은, 김포공항의, 공항 기능을 인천공항과 통합을 하고요. 네. 거기에, 한 20만 호 가까운, 여의도 한 10배 정도 되는 곳이거든요. 예, 여기에 예. 집을 짓는데 단순히 그냥 아파트만 공급하는 게 아니고, 예. 스마트 시티를 구축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김포공항 때문에 생겨나는 여러 민원들도 해결하고요. 예. 서울을 비롯한 서부권 전체에 수도권의 서부권 발전, 개발 이쪽에도 집중을 할 수가 있고, 예. 대한민국이 뭐 4차 산업혁명 각종 기술들 있잖아요. 예. AI, 드론, 자율주행 등등의 개별 기술은 좀 뒤처지는데요. 네. 이거를 융합하고 현실화하는 것은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고, 예. 스마트 시티의 세계 최초 인증 도시가 바로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세종의 5-1구역에 지금 그거를 구축하기 시작했는데, 예. 그러한 도시를 한 20만 호가 가량, 그야말로 시티로, 타운 정도가 아니라 시티로 구축하게 되면 도시를 수출하는 나라로서의 대한민국까지 위상을 만들고 실질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요. 예.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좀 밀고 나가자. 단순히 부동산 대책으로서가 아니라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로까지 이어갈 수 있는 그런 계획이다. 그런 프로젝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말씀하신 태릉도 그렇지만 이게 공공부지라서 공항 쪽을 찾으신 겁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디에 짓겠다는 거냐는 거예요. 예. 지금 민간 재건축 재개발을 빠르게 해주자고 하는데 그것도 다 한 10년씩 걸리는 일들입니다. 예. 그리고 투기 문제 때문에 또 다들 골머리를 앓을 수밖에 없고요. 대선 주자들 기본주택이다, 토지 임대부다, 환매 조건부다, 공공임대다, 다양한 방식의 모델들을 내놓잖아요. 예. 근데 이것의 핵심도 지금 어디에 짓겠다는 거냐는 거예요. 하늘에 띄우거나 공중에 지을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수직공원이요? 예. 그렇죠. 그래서 공공부지의 공공개발, 공공분양 방식으로 하게 되면 싼 가격에 집 없는 서민들에 대한
공급주택이 계획이 가능하다는 것이 첫 번째고요. 예. 지금 보면 집 있는 분들 세금 깎아주는데 모든 게 몰두되어 있잖아요. 예. 그게 부동산 대책이 아니라 부동산 세금 대책이겠죠. 예. 예.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네. 집 없는 서민들에게 집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핵심이고요. 예. 그것을 위해서는 어디에 집을 얼마나 짓고 공급할 수 있느냐, 이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박용리식 모델은 이런 공공부지를 개발해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고 예. 전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까지 만들어 가자라고 하는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전에 그 서울시장 선거 때 뭐 이를테면 그 경부고속도로 그 시작하는 네. 그쪽을 이제 뭐 지하화한다든지 이런 얘기 나왔습니다. 이게 다 이제 그 프랑스의 파리의 그 라데팡스를 뭐 본딴 것 같은데 박 의원님 공약은 그러면 뭐 좀 해외 사례가 있었습니까? 미국 콜로라도 예. 스테이플튼 공항이 그렇고요. 예. 스웨덴의 블롬마 공항, 독일의 타겔 공항, 페루의 쿠스코 아스테테 공항 등등이 예. 지금 이런 계획을 추진하고 있거나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이런 공항 폐쇄 지역에 주택 공급 계획들을 세우고 이런 것들이 해외 이제 뉴스 등을 통해서 확인이 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이런 부분에서 오히려 그 페루의 경우에는 그 대한민국에서 이 MOU를 맺어가지고요. 예. 관련 계획들을 추진하고 있는 정도예요. 예. LH 공사에서요. 그래서 우리는 충분히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할 수가 있고 더 적극적으로 하고 그냥 집만 짓겠다가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대한민국 최초이고 대한민국 가장 앞서 나가고 있는 스마트 시티를 구축하는 그런 계획으로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거 좀 여쭤볼게요.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오프닝 때 말씀드린 건데 이제 조국 전 장관 회고록이요. 그 민주당 내에서 좀 의견이 좀 분분한 것 같은데 언론에서는 보니까 뭐 자중질환, 혼란, 혼선, 분열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맞습니까? 지금 상황이? 원래 민주정당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의견이 다양해야 되는 거예요. 단일하게 나와야 뭐 좋은 게 아니고요. 예. 그래서 저는 뭐 의견들 여러 가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의견들이 단순히 그냥 조국 전 장관의 책 출간을 둘러싼 논란이 아니고요. 예. 뭔가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제대로 하는 시작점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저는 뭐 아주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조국의 시간은 조국의 권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책의 내용들은 조국 전 장관이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 본인의 변론, 본인의 방어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그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럼 민주당은 민주당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고 봐요. 그거는 조국의 시간은 조국의 권리지만 민주당의 시간은 민주당의 의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4.7 재보궐선거의 민심의 명령은 민주당이 좀 달라져라, 민주당이 좀 변화해라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민주당이 그동안 어떤 것을 잘못했고 어떤 것을 달라지게 하겠다고 하는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자기의 입장을 국민들에게, 유권자들에게, 지지층에게 보여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보면 제일 큰 국민들이 좀 지적하고 계시는 부분들은 여러 가지로 확인이 되는 게 부동산을 비롯한 민생정책에서의 무능, 그리고 고위공직자들의 임명이라든지 청문회라든지 논란 등에 대해서 이전과는 다른 잣대를 가지고 있었던 거 아니냐 때문에 나오는 내로남불 논란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은 어떻게 달라지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밝히고 보여드리는 거다. 그거는 민주당이 의무적인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이제 민주당의 시간, 그러면 조국의 시간 이게 좀 충돌하는 면은 없겠습니까? 보시기에? 굳이 충돌할 게 있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조국 전 장관은 본인의 인식을 두고 본인이 얼마나 억울하고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지를 말씀을 하실 거라고 봐요. 근데 민주당은 지난 청문회 과정, 그다음에 여러 검찰 개혁 과정에서의 미진함, 부족함, 잘못된 판단,
등등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당적 판단에 대해서 스스로 그 돌이켜보는 과정을 가져야 되고 국민들한테 분명한 말씀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당연히 저는 민주당이 그 자기 역할을 민주당 지도부가 송영길 대표가 당연히 그런 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민주당은 미래로 갈 수 있고 그래야 민주당은 변화를 주도할 수 있고 그래야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긍정적인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끌어나갈 수 있는 그런 집권 세력으로 국민들한테 다가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민주당의 시간과 조국의 시간 이 책을 지금 반기는 이른바 그 강성 친문 당원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 사이에 어떤 또 충돌은 없겠습니까? 어제 또 제가 다른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런 의견을 말씀을 드렸고 저한테도 또 문자가 오기 시작하고 여러 댓글이랑 항의 전화가 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분들은 또 그분들의 그 역시 권리예요. 자신들의 의견을 전달하고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도부는 또 우리 당원들의 의견도 듣고 국민들의 의견도 들어야죠. 국민들 의견 듣겠다고 민심경청 시간도 가지고 계셨던 거고 또 여론조사 기관을 통한 국민들의 여론의 여러 지점들도 지금 확인을 해놨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게 민주당은 이제 앞으로 이렇게 달라지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죠.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쉬운 일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어렵고 힘들겠지만 아까 말씀드렸죠. 민주당의 시간은 민주당의 의무전이에요.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해야 할 일을 차분하게 그러나 자신감 갖고 미래를 바라보고 긍정적으로 국민들께 말씀드려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하면 지금은 다들 아이고 어렵다들 얘기하고 걱정이다 그러시는데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에 이어서 재집권하고 정권 재창출해서 해가던 계획 과정 그리고 해나가던 여러 가지 대외 정책 등등을 이렇게 성과적으로 이어나가고 개선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대한민국의 발전이죠.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항보선의 출발사였진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인터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박 의원님 아까 말씀하신 잠깐 언급하셨는데 송영길 대표가 내일 기자회견도 하고 당 혁신 방안도 발표할 텐데 그때 이 조국 전 장관 회고로 관련해서 입장도 좀 밝혀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데요. 한 개인이 책을 낸 걸 가지고서 얘기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이렇게 분치돼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그냥 조국 장관이 책을 낸 건 본인의 권리죠. 대한민국에 출판 언론의 자유가 있는데 낼 수 있고 본인의 생각을 담는 거잖아요. 근데 그건 그거고 민주당은 4.7 재보궐선거 패배를 어떻게 보고 있다. 그리고 거기에 담겨있는 민심은 무엇이다. 거기에 대해서 답을 드려야 되는데 다들 지금 무능과 내로남불을 얘기하고 있고 그 무능의 내용이 뭐냐. 내로남불의 내용은 뭐냐. 우리 고위공직자들의 자녀의 교육 문제 또 부동산 의혹 등 이런 문제에서 우리가 엄정하게 대처했었느냐. 그런 문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왔을 때 우리가 감싸지 않고 국민들에게 우리가 제시했던 기준대로 갔었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당연히 조국 장관을 둘러싼 여러 논란의 문제가 나오더라도 그 부분도 담담하게 그리고 긍정적으로 변화를 해내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해야 대한민국 그리고 우리 민주당도 미래로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박용진 의원과 인터뷰 시간이 너무나 빨리 지나고 있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다음에 더 좀 많은 거 여쭤보기로 하고요. 마지막으로요. 지금 여권에서는 지금 그래도 젊은 주자 아니십니까? 대권 주자. 지금 야당에 불고 있는 이른바 윤석 돌풍, 신도름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얼마나 정치를 격렬하게 바꾸고 싶어 하시는지를 이번 야당의 당대표 선거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정치 변화에 대한 국민들의 격렬한 마음
그 요구 이런 것들은 우리 여당 대통령 선거 경선 과정에서도 폭발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예. 젊은 후보, 젊은 주자가인 박용진이 열심히 좀 뛰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뻔한 인물, 뻔한 구도, 뻔한 주장으로는 뻔한 패배밖에 없다. 이게 분명해졌어요. 제가 대선 출마하면서 이미 그 말씀을 드렸는데 예. 새로운 인물, 새로운 구도, 새로운 주장으로 새로운 가치를 보여드리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예. 박용진도 분발하고 몸부림치겠습니다. 우리 여당의 지지층 또 여당의 의원님들도 이런 국민들의 엄청난 변화에 대한 욕구와 에너지 앞에서 예. 당이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지 누가 정답인지 이런 것들을 분명히 예. 찾아주시고 박용진에 대해서 많이 기대해 가져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뻔한 구도, 뻔한 후보로는 패배다. 예. 그러면 박용진 의원께서 예. 그 새 구도를 짜는 후보로서 국민의 선택을 받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네요. 보니까. 변화하고 예. 미래를 향해서 뛰어가고 예. 우리 당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예. 자신감 이런 것들 네. 복원시켜내고 이렇게 앞으로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었습니다. 네, 황철수의 1부 마치고 잠시 뒤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황골선의 출발새 아침 2부 시작합니다. 한미 정상회담 후속 조치로 미국 정부가 우리 한국에 제공하기로 한 것이죠. 원래 55만 명분이었는데 얀산 백신으로 100만 명분, 2배입니다. 이게 나흘 뒤에 들어온다고 합니다. 보니까 오늘 새벽에 시작된 접종 사전 예약도 되게 굉장히 좀 치열한가 봅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천은미 이대 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전화로 연결합니다. 자, 천은미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지금 코로나 신규 확진 추세 좀 볼게요. 이틀 연속 400명대 내려갔고 어젯밤 9시까지 상황 보니까 오늘도 500명 안 될 것 같네 보니까요. 좀 진정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네, 아무래도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야외 활동이 늘어나서 바이러스 생존력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네. 또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면서 확진자 수가 전 세계적으로 약간 감소세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까지는 주말 효과가 있기 때문에 수요일 이후에 조금 추이를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최근에 경각심이 해이해지면서 다중 이용 시설을 통한 확진자 사례가 늘어나고 있고 무증상과 변이 바이러스 영향으로 인해서 앞으로 확산세의 가능성도 일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는데 원래 미국에서 55만 명분, 우리 군 장병위에서 그러니까 미군들과 접촉하는 그 정도 용도로만 지급한다. 그 분량만. 근데 이게 2배로 들어오네 보니까요. 100만 명분이면. 이게 얀산 백신이죠, 이게? 예. 네, 얀센 백신이 기존에 50만 명분이 아니라 100만 명분이 도입이 되기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30세 이상의 이제 국방 관련 관계자와 가족이라든지 예비군 민방위에게 지금 100만 명분을 사전 예약을 통해서 위탁 의료기관에 접종이 가능하고요. 특히 이제 현역군인 같은 경우는 이미 30세 이상은 아스트라제네카를 접종을 했습니다. 하지만 30세 미만인 경우에는 희귀혈전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얀센 백신 이외에 화이자 백신으로 접종 대상으로 되어 있겠습니다. 예. 그러면 대상자가 이게 300만 명이 넘죠? 지금 얀센 백신.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아까 제가 들어보니까 사전 예약 오늘 새벽 0시부터 시작했다고 하는데 경쟁률이 높은 것 같아요, 보니까요. 네. 300만 명분이 넘으시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100만 명분이 사전 예약이 끝나면 순차적으로 7월부터는 대상자 순으로 접종이 가능하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예. 의외로 근데 이게 보니까 이걸 인기란 말 하긴 그렇지만은 경쟁률이 높은 거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이게? 우선 얀센 백신이 1회 접종으로 가능하고요. 또 남아공 같이 변이에도 좀 더 좋은 백신으로 되어 있고 희귀혈전 빈도도 아스트라제네카보다는 낮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조금 더 좋고 또 아무래도 백신을 좀 빨리 맞고 싶은 열망이 더 큰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얀센 백신 특징이 이게 2번 맞는 게 아니고 한 번이라고 하던데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1회로 접종이 끝나고 예방 효과도 아스트라 유사하게 한 67% 가까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선호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화이자 같은 경우는 냉동 보관이 좀 힘들다 그랬는데 이건 어떻습니까? 보관하는 게? 얀센 백신은
우리가 일반적인 냉장 온도에서 3개월 보관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 유통이나 보관도 좀 원활한 장점이 있습니다. 장점들이 많이 있는 백신이네요, 보니까요. 한 번 맞을 수가 있고. 근데 아무래도 이제 얀센 백신은 처음이니까요. 뭐 이른바 이상 징후 또는 뭐 부작용 이런 우려가 좀 있을 텐데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아무래도 얀센 백신도 아데노바이러스 전달체 백신이기 때문에 예. 아스트라제네카와 같이 혈소판 감소증을 동반하는 희귀혈전형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한 1,000만 명에서 30명 정도로 빈도로 나오고 있는데 특히나 40세 미만의 여성에서 많이 발생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백신 접종 후에 대부분 1주에서 2주 사이에 발생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 3일 이상 진통제로 호전이 되지 않는 심한 두통이라든지 시야가 흐려지거나 의식이 나빠지거나 심각한 호흡곤란이나 흉통, 그다음에 다리가 붓는다든지 접종 부위 이외에 출혈이나 멍이 드는 경우에는 반드시 응급 진료를 받는 것이 조기에 치료할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이제 얀센 백신 물량이 들어오게 되면은 방역 당국이 원래 1차 접종 상반기 목표 1,300만 명이었는데 더 늘어나겠네요, 보니까요. 목표치가. 네, 그렇습니다. 상반기 접종 목표가 1,300만 명이었는데 예상치 않게 미국에서 얀센 백신이 100만 명분이 제공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사실 우리나라는 의료시설이 잘 돼 있어서 위탁 의료기관에서 충분히 접종이 가능하기 때문에 1,400만 명까지 지금 접종을 가능한 상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그러니까 모더나 백신도 새로 들어오네요, 보니까요. 네, 그렇죠? 모더나 백신도 5만 명 정도가 지금 도입이 되기 시작했고요. 모더나 백신은 메신저 RNA 백신으로 파이저 백신과 동일한 조건이고 4주 간격으로 접종이 가능합니다. 특히 예방률이 매우 높아 94% 예방률을 갖고 있고 부작용은 화이저와 유사하게 국소적 반응이 나타나기 때문에 조만간 국내에선 7월 이후에는 충분한 백신 수급이 기대됩니다. 이것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4주 간격으로 2번. 맞아야 되고요.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리고 지금 뉴스에서 인센티브 얘기 많이 나오는데요. 이게 정부에서 이제 백신 접종률을 끌어올리려고 하는 건데 이게 오늘부터 제공되는 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직계 가족이 원래 8명까지 되어 있는데 한 번이라도 백신 접종을 한 경우에는 인원 제한에 관계없이 참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접종을 했다면 더 많은 인원이 직계 가족 모임을 할 수가 있고요. 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한쪽이 접종을 완료한 경우에는 대면 면회도 가능합니다. 또 일부에서는 공원이나 공연장 등의 할인권 행사도 가능하게 지금 고려를 하고 있고요. 또 1회 접종된 경우에 지금 접종률이 올라가는 이유는 60세 이상의 분들은 이런 경로당이나 복지관 등에서 모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게 큰 메리트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제 예방 접종이요. 이게 이제 2차까지 다 완료하지 않고 1차까지만 해도 모임 제한 완화되는 거 맞죠? 이게요? 네, 맞습니다. 모임 제한도 지금 가능한데요. 식당이나 카페 인원 제한도 제외할 수 있고 특히 공원이나 이런 등산로에서는 실내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면도 있지만 또 일부에서는 조금 우려하는 면도 있습니다. 누가 백신 접종을 했는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좀 넓은 공간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더라도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는 당분간 마스크 착용하는 것을 좀 권고드리고요. 또 대면 종교 활동 참여 같은 경우에도 인원 기준에 제외가 되기 때문에 종교 활동이 조금 자유로울 수 있고 만일에 2차 접종까지 완료한 경우에는 소모임도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천인미 교수님께서는요, 이렇게 이제 이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이런 정책, 방역 정책에 대해서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조금 2분기에 동의율이 낮아서 걱정을 했기 때문에 정부에서 인센티브를 고려하면서 많은 접종률의 동의율 상승 작용을 분명히 가져온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접종을 맞겠다는 그런 격려도 되었는데 지금 1회 접종만 가진 경우는 지금 사실 변이 바이러스가 특히 인도발 변이가 전 세계적으로 우세종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변이 바이러스에 좀 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본적으로 마스크 착용은 저는 꼭 고려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10시 이후에 다중 이용 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
야외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는 그런 문제로 인해서 만일에 야외에서 어떤 음주라든지 그런 모임을 젊은 층에서 많이 갖게 된다면 무증상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해서 조금 어려운 시기가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정부가 좀 잘 조정해 주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아까 얀센 백신 관련해서 이제 오늘 새벽 0시부터 그 예방 접종 접수를 받는 건데 예약 접수를 받는 건데 이게 이거 봐서는 보니까 그 백신 접종에 대한 인식이 좀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네, 지난달에 우리가 접종 동의가 조금 낮았죠. 61% 정도밖에 되지 않다가 한 달 사이에 거의 한 7.7%가 증가해서 7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여러분들이 백신을 주변에서 맞는 것도 있고 또 인센티브도 영향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영향으로 인해서 백신에 대한 인식이 좀 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70% 가까이가 동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다 맞지는 않기 때문에 해외에서도 지금 백신 접종을 올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복권 정책이나 다양한 정책을 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백신 동의율을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어떤 인센티브뿐 아니라 국민들이 어떤 동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좋은 정책을 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천은미 교수께서는 그 다른 인센티브 그런 아이디어 좀 제공하실 게 있습니까? 인센티브요? 저는 인센티브보다는 정부가 우리가 원하는 백신을 조기에 수급하는 것이 가장 동의율을 올릴 수 있고 빨리 접종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7월 이후에는 모든 국민이 연령층에서 예약제로 백신을 맞을 수 있을 정도의 백신 수급이 된다면 우리 국민들은 백신에 대해서 다른 나라처럼 거부감이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많은 분들이 접종할 것으로 저는 기대합니다. 이른바 노쇼 백신이지 않습니까? 맞는다고 했다가 안 나타나신 분들 그 백신을 이제 대신 맞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자녀 백신 이건데 이게 보니까 인기가 좀 높은 것 같아요 보니까요. 왜 그런다고 보십니까 이거? 네, 우선 젊은 층에서 여름에 휴가나 이런 모임에 대한 기대가 크기 때문에 젊은 층에서 노쇼 백신을 많이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60대 이상에서 남는 여분의 백신을 아마 정부가 곧 저는 제공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노쇼 백신도 이러한 기대치만큼 여유분이 풀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보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불신도 많이 좀 떨어졌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네, 초반에 많이 느꼈던 그런 불신들이 어느 정도 완화가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접종 후에 말씀드렸듯이 한 2주간은 잘 본인의 증상을 관찰해서 조기에 진단 치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천은미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교수였습니다. 네, 황출세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2부 마칩니다. 잠시 뒤 8시 정각에는요. 3부에서 많은 관심 받고 있는 뉴스 만관뉴 골라주는 이현영 아나운서와 함께 이런저런 만관뉴 소식 알아보고요. 그 가운데는 고 손정민 씨 대학생 사건 관련해서 추가된 소식이 있습니다. 그거 좀 알아보고 이어서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허나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초선 열전 이어가겠습니다. 유튜브에서 YTN 라디오 검색하시면 보이는 라디오로 또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8시 정각에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